문제를 보시죠. 문제집 118쪽입니다. 문제집 118쪽에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고요.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개발구역 정하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번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7번요. 지정권자 지가 개발계획을 결정한 사람이니까 지가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요. 3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이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정권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합청에서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2 동그라미 4번 세모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세모하시고 동그라미 4번요. 4번 세모하시고 위 동그라미 다섯째 줄 끝에 위 3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말이 좀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겁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개발계획 작성 기준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시도지사 X형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고. 다음에 2번 문제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 시킬 사항이 아닌 X형. 7번요. 요 표현과는 다른 거죠. 우선 이건 한 세트인 거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구역을 지정한 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본계획 출발시키고 나중에 추가 부록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곁가지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원형지는 중요한 거니까 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 3, 4, 5 묶어서요. 나중에 포함. 동그라미 2, 3, 4, 5 네 가지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뭔가를 어떻게 하려면은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고 안과 밖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수용 셋째 줄 끝에요. 목록 수용 대상 토지의 목록 작성하는데 워낙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4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5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다. 3번 문제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여기에 30가지가 있습니다. 30가지를 다 알 수는 없죠. 뭐는 아니라고요? 실시계획, 환지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아니죠.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사항이고 이게 들어갈 게 아니죠. 그냥 도면이라고요. 도면에 들어가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단지에 대한 도면이잖아요. 도면이니까 설계도면에 들어가야죠. 4번 문제요. 시행방식 틀린 것은 환지는 언제 한다고요? 지대공. 대규모 단지는 수용으로 가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단지의 현저히 높아 환지 X요.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사용 X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대공 때는 환지라고요. 지대공 때 환지이고 땅값 비싸면 수용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환지로 한다. 1번이 틀려서 답이고
동그라미 2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공공시설의 정비는 지대공, 환지대이죠. 동그라미 3번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사용 방식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5번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 시행주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측에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을 구분할 거면 돈도 구분하라고요. 틀린 것은 1번. 그러니까 지대공, 환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문제. 그러니까 수용 방식, 사유로 옳은 것은 대규모 환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 집단적 조성 공급 때 수용으로 하는 거죠. 답은 1번. 집단적 조성 공급 때 수용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래서 다 거의 환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122조. 개발구역 지정. 1번.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국토부 장관 위에다가 숫자 5 쓰시고요. 국토부 장관은 5가지일 때만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국가 사업을 할 거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고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 다른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테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고, 동그라미 3번 천재지변 긴급히 필요하면 국가가 나서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지방공사 X요. 이 중에 국세 들어간 회사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직접 세종에 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지방공사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세종 와서 설치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4번 지방공사 X요. 5번 둘 이상 시도, 행정부 걸치는 도시개발 사업 경우 관계 시도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거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틀린 것은 4번. 2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규모로 틀린 것은 숫자가 뭐였어요? 113, 11, 30, 10이죠. 113, 11, 30, 10입니다. 113.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만제곱미터 이상, 2번 상업지역 만제곱미터 이상, 113. 상업지역, 3번. 공업지역은 얼마고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죠. 113. 자연녹지 만 이상. 5번 도시적 외지역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들이 있습니다. 제곱미터 숫자가 좀 이상하게, 다 기호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틀린 건 3번이죠. 다음 문제요.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조합이죠. 조합은 구역 지정 후 설립이라고요. 구역 지정 후 설립.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조합이 아예 없으니까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공기업들이네요. 2번 끝에 공사, 3번 끝에 공사, 4번 끝에 공사, 5번 끝에 공사. 4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문제 지문이 크군요. 동그라미 1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유신 자가 특 시군구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다만 대통령의장은 공공기관회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 맞죠?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둘 이상 시군구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군구에게 제한서류를 제출한다. 당연한 얘기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 민간 제한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로 끝이죠.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둘째 줄 면적 3분의 2만 있고, 그러니까 셋째 줄 총수의 2분의 1,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한 때 면적 3분의 2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 계약 지정 제한받은 특 시군구는 제한 내용 수용 여부를 3월 내, 1월 내, 1월 플러스 1월이죠. 그러니까 1월 내 제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계인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1월 이내 보면서 통보안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5번 특 시군구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 계약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맞죠?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예산이 빠듯하니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해당 도시개발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X요. 와 토지 소유자와 그러니까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권을 공유하는 자가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되어 있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 경우 사선거 구역 뒤에 것 싹 X이죠. 뒤에 것 싹 X 각각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각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해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그러니까 여기 뭐 두 군데가 틀려서 말이 이상한데요. 아무튼 뭐 법조문을 맡겨가면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넣어주시고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것 빼 할 수 있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다가 돼야죠.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것 빼 할 수 있다고요.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4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 선정에는 국공유지 제외 X요. 국가도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면 다 참여하게 됩니다. 5번 그러니까 5번은 그러니까 순서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게 그쪽은 동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동의받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지니까 일단은 개인 쪽 동의부터 받고 나중에 국가지방 동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공유를 제외한 전체 사유 그러니까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에 사선거 구역 그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동의받는 순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거네요. 다음에 6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첫째 줄 뒷부분이요.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시댁이 원칙이죠. 시댁이 원칙이고 시도사 대도시장. 2번 자연녹지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 X요. 7번이요. 113, 11, 30, 10이죠. 113, 11, 30, 10 주상공 자연녹지 1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에는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표시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녹간농자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지역 있죠.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안지방식 시행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국가지방이면 동의받지 않는다. 5번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는 경우 주민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공람 또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였죠. 됐습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7번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은 도중계획사업, 도시공계획사업, 공익사업의 하나이고,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시행된다. 맞고요. 3번 도시개발사업 일환,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증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맞고요.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순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공항시장, 도지사, 다음에요. 특별자치도사, 대도시장이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있다. 맞죠? 7번요. 시댁이 원칙,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은 시장군수 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X요. 시군구는 뭐만 하고요? 요청만 하는 거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 지정, 요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 8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된 경우 해당 구역은 둘째 줄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다만 국토계획법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시골까지는 그건 어렵다는 거죠. 거기는 도시적 지구단위로 바꾸지 않고 그냥 개발사업만 하면 된다. 동그라미 2번 330만 이상 제대로 된 단지 둘째 줄여 기능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기초조사는 임의적 절차에다 초점 아니고 기초조사 반드시 쓰여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요.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 수도세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거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지정하는 거죠. 5번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 X요. 누구의 기본권한이에요? 시댁의 기본권한이죠. 따라서 승인받는 거 없습니다. 해설에 밑에서 둘째 두 줄여 개발계획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수준이지 승인받는 건 아닙니다. 9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구역이 된 경우 해당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구역이 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아무튼 복잡합니다. 7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죠. 기습발표 구역 지정되면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적 절개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근데 그 땅바닥이 도시적이 아니거나 취락지구면 이 용도지역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지원사업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였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서 개발구역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 10번 문제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이후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번이요. 기습발표한다. 나중에 구역을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공무 때와 신도시 두 가지가 있죠. 장관끼리 협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1번 자연녹지지역, 2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안 되죠. 얼마 미만요? 30% 이하여야죠.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1번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수도사만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만이 X요. 국시대라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다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 사업계획, 이게 뭐냐면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번 많습니다. 3번 환지방식 사업은 해당 사업 시행 공수완료 공고일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면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이죠.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입니다. 그래야 되고 동그라미 5번 도시가 구역 면적 15만 제곱미터인 경우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아이고 아주 세부적인 겁니다. 7번요. 공람 공청회를 하는 거죠. 공고 열람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한테 알린다고요. 알리는데 덩어리가 찌끄만 거면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해설의 동그라미 5번 도시가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는 전국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 신문에 하여한다. 다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에 공고할 수 있다. 찌끄만 경우는 지네들 신문에다 할 수 있다. 복사비, 광고비를 아낀다는 얘기죠. 아무튼 옳은 것은 2번. 12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지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여기도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토지분할과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년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분할 허가받아야죠. 물건 쌓아놓는 거 허가받아야죠. 동그라미 1번이 답이고 동그라미 2번 경작을 위한 연결변경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까지요. 동그라미 3번이죠.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니까 문제없죠. 어찌고 저찌고는 문제없다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에 남겨주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문제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결정되는 것으로서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으면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요. 133쪽이요. 1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동그라미 2번 공공기관, 동그라미 3번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설립된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있고,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뭐예요? 건축물 X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긴 한데 조합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참여합니다. 건축물 X 틀렸죠? 2번 문제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행자 변경 언제 변경한다고요? 1, 2번번 때 변경할 수 있죠. 1년, 2년 뻔한 경우.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받는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착수 대부분 2년이죠. 동그라미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 너 빠져. 3번 시행자 도시개발구역 정부시부터 6개월 이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요. 사업시행자 부도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5번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건 동그라미 5번은 동그라미 4번, 5번은 뻔한 경우죠. 동그라미 3번은 7번요. 소유자 조합 제끼고 공적 사유가 들어가는 일병 반반 그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답은 3번. 3번 문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 지정권자이죠. 따라서 5번 군수구청장은 대상이 아닌 거죠. 5번이 틀렸고 4번 문제요. 도시개발조합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원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면 끝나죠. 그러니까 및 X 저당권 X 토지 소유자로 한다. 강제가입.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 X요. 그리고 아무튼 될 수 없죠.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 선고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뭐 말장난이지 아시죠? 조합원이 아니라 뭐고요? 임원. 그러니까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잘못해서 빵에 가더라도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빵에 가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3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X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죠.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5번 그러니까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가문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시공고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청 쪽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신 거둬주고 뭐 수수료 4% 뛴다라고 하는 게 뒤에 있겠죠. 아무튼 옳은 것은 5번.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번 문제요. 조합.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 행정심판 인정되지 않는다. X요. 공익사업 시행자이죠. 공익사업 시행자는 다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되고 그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 행정심판으로 그러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X요. 강제가입이죠.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 강제가입입니다. 강제가입.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은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냥 뭐 아무튼 그냥 세모하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세모하시고,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 1번에 행정심판 얘기가 있었죠. 뭐 그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 해설이요. 해설.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준용법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그러니까 규정을 준용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은 그러니까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성격 뭐 가진다 복잡한 얘기고, 그러니까 조합은 공적 주체,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민법 쪽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튼 동그라미 3번 세모하셨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설립인가 등기성립이죠. 설립인가 등기성립. 그러니까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되지만 사선거구요. 맞죠? 그러니까 조합 임원은 될 수 없다. 뭐 당연히 임원 안 되죠. 소유자면 다 조합원이 되는 거고. 예, 5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설립인가 등기성립이죠. 네,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러니까 정관 기재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 X형. 뭐 301호에서 303호 옮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인가 받는 건 아니죠. 그런 경우는 경미한 변경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6번 문제 2번. 그러니까 3번이요. 조합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하나하나 열심히 알아고요. 맞죠? 4번 조합에 대해서 개발법 규정한 것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가 맞는 거고요. 5번 조합 시행자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가 제기할 수 있다. 맞죠? 7번 문제요.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 시작하려면 해당 도시구역의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X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시정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괄호 열고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괄호 닫고 자는 사선 그고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그라미 2번 괄호 빼고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는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동의 철회할 수 있죠. 없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괄호를 풀어서 읽어도 아무 상황 바꾼 게 없죠. 개똥이냐고요, 소똥이냐고요. 그게 이 사고하고 관련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니까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없다. 틀렸습니다. 3번, 보유토지에 면제와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이어야 되죠. 비례해서 X. 4번, 대의원회는 그러니까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회의 해산을, 그러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총회에다 숫자 5 쓰시고요.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조합의 감사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감사 아래다가 임원 쓰시고, 임원. 토지 소유자 아래다가 조합원 쓰시고요.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는 거죠. 5번이 맞습니다. 다음에요. 8번 문제요.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경미, 가벼운 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 중요한 건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정권의 변경, 2번 개발계획 수립과 3번 개발계획 변경, 5번 조합 임원의 선임 등은 다 중요한 사항이죠. 동그라미 4번 조합의 수입과 지출 예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9번 문제요. 조합원과 임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러니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죠? 그래야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조합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의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두어야 하고, 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의 X요.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가 돼야죠. 2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주최출, 그러니까 경비를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조합은 그러니까 부가금 연체로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관청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그러니까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 시군구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고, 그러니까 조합 내에서도 다른 그러니까 직원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맞죠?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무비성년자 2번, 그러니까 비성 후견인 안 되겠고,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다고요. 경제활동 아직 시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4번은 그러니까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다고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자, 2년이 지난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몇 년요? 3년도 있고 한 20년도 2년이 지난 거죠. 20년 전에 잠깐 빵에 갔다 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아닌 거죠. 아무 지장 없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집에 있어요? 빵에 있어요? 집에 있죠. 집에서 빵 먹지만 빵 사는 거랑 똑같다고요. 아무튼 활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의사는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되고, 2번,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 줄 끝에 겸할 수 없다. 하나는 열심히 해라.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감사의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가 있었죠. 임원의 선임 맞고요. 4번, 그러니까 조합장은
노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 사이를 봐야죠. 5번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 X가 내부 감독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12번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번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7번요.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이 개발구역 여러가지 사항 중에 시행자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맞고요. 이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친애들 공적 주체, 친애들 내부에서 위탁이야 아무 문제도 안 되고요.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 맞죠? 4번 조합 설립인가 시정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서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은 구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X요. 구공유지 포함하는 거죠. 판교 신도시 만들 때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만든다 그런 거 아닙니다. 4번 틀렸고 5번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받은 후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까지가 있었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 주에 개발기법 내용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